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불안의 실체가 뭔지가 이렇게 조금 가늠이 돼야 그때부터 불안을 다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안이라는 게 가만 놔두면 이게 유령 같거든요. 안개 같고 실체를 알 수 없어서 여기도 잡아보고 저기도 잡아보고 그러다 그냥 탈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같이 얘기할 거는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있을까요? 삶에 대한 불안이 언제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런 전화는 언제나 가족들의 사건에 대한 전화였거든요. 엄마는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을 때 떠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무책임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가 일찍 철이 든 건지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였던 건지 늘 기대지 않고 혼자 꿋꿋이 버텼습니다. 근데 그건 철이 든 것도 아니고 잘 버티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정말 혼자입니다. 성인이 되고 더 나이를 먹으니 어린 날의 내가 그대로 몸만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자살 충동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10대 때부터 늘 우울과 함께 살았고 20대 때는 불안과 우울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퇴근했습니다. 밖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여름에도 안에서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 때도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상상이 계속 들었고 그런 꿈도 자주 꾸었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밤에 암막 커튼을 걷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혼자 독립을 하게 되어 사소한 짜증이 줄고 조금 편안해진 듯 했으나 마음속 불안과 우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확인을 거듭합니다.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그 확인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로 약도 먹고 그러면서 지금은 또 많이 좋아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지금 가정에 큰일이 없기 때문에 나아진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여전합니다. 주위로부터 저는 가족과 저의 삶을 분리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이상 영원히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저와 끊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할까요? 어릴 적에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진짜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삶은 길가에 버려진 휴지 조각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들, 사람들은 함께 달리고 걷고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길가에 아주 오래 방치되어서 시커멓게 된 휴지 조각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누가 주워서 버려주지도 않는 휴지 조각이요. 신이 나는 이렇게 버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약물 치료도 받으면서 기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잠도 대체적으로 자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기면 예전의 내 모습으로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를 불안하고 죽고 싶게 하는 가족과 정말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도 조금은 친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주위에서 다 가족과 네 삶을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시도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마지막 질문이 다시 나를 불안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가족과 정말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이걸 쭉 들으면서 단박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가족하고 관계를 끊어야지. 오랫동안 잘 버텼네. 회사도 다녔네. 얼마 전에 또 독립도 했다 그러고 조금 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동안 많이 했을 거 아니야. 혼자 쫓기고 방 안에서도 다 암막 커튼 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목숨의 위협도 받고 이런 것 같은데 할 만큼 했네. 이제는 관계 끊어. 이제는 네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인 이상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해주다가 나중에는 좀 화가 나거나 비난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네가 문제네. 네가 그걸 못 끊는 네가 문제네.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말하다 답답해하면서 그냥 떠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가정을 갖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나한테 누가 결혼을 할까? 내 친구도 옆에서 나를 걱정해줬던 사람도 다 나 답답하다 그러고 집안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너도 문제다 이러면서 다 떠나고 비난하고 한심하다 그러고 답답해했는데 누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좌절감이나 자책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게 충조평판이긴 해요. 가족하고 너를 분리해라.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분리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성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나마나 본인도 그러려고 수백 번 수천 번 노력했대. 다 아는 얘기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똑같은 얘기하면서 혼자 답답해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고 관계 끊고 그거 참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진짜 끔찍한 가족인 것 같은데 무책임하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무책임한 그런 가족들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왜 지금 가족이란 이름으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내 삶이 이렇게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고통의 근원이 가족인데 사실은 이 사람한테 지금 삶을 버티게 하는 것도 어떤 가족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가족이 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하고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뭐 상상하지 않고요. 제 말은 어떤 거냐면 성냥팔이 소녀가 너무 추운데 크리스마스에서 다른 집들은 막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놓고 엄마랑 아이들이랑 근데 바깥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성냥을 하나씩 켜잖아요. 성냥을 킬 때마다 그 안에서 따뜻한 난로도 보이고 엄마 아빠도 보이고 따뜻한 음식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성냥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너무너무 추워지니까 다시 성냥을 켜면 그럴 때 막 순간적으로 행복해하고 그러다가 성냥이 몇 개 안 남으니까 얼어 죽는 거죠.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킬 때마다 현실에는 없지만 환상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가족이나 따뜻한 난로나 나한테도 내 것과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성냥 하나 킬 때마다 꺼지기 직전까지 자기 삶을 버티고 지탱하는 거잖아요. 이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완전히 홀로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고 있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뭔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하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 때 잘은 알 수 없지만 이 가족이 뭔가 저지레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빠든 엄마든 그냥 가정을 해보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친구한테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할아버지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기억이 있나? 그래서 혹시 아빠가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런 점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빠의 실체와는 관계없이? 그러면 세상에 지금 하나도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인데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그어서 그 안에서 따뜻한 난로나 음식을 보듯이 그런 어떤 자기 환상 속에 어떤 가족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환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걸 성냥 하나씩 그어가면서 뭔가를 하면서 지금 이 친구가 자기 삶을 아무도 없이 홀로인데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환상 속에 누구든 동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뭔가의 연결감을 가지면서 사람은 생존할 수 있지, 온전히 홀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무언가가, 지금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주위로부터 다들 가족과 저의 삶을 분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인 거예요. 내가 왼수 같은 가족이지만 여기하고도 내가 완전히 다 끝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이분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뭔가 연결감이 있고 그것이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여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가족이 절대 그럴 수 없으면 지금 뭔가 성냥불을 하나씩 긋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분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그것이 환상 속이어도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너 지금 아빠가 계속 사고치고 일단 분리를 해야지,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존줄 뚝 가위로 잘라내라는 건데,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이 자기가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뭔가 목숨의 위협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위협을 받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그러는 순간에도 이게 그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다 버린다고 우리가 그러듯이, 내가 목욕물 버리다가 지금 아기까지 다 버리는 거 아닌가? 순간 아기가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이 사람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꾸정물밖에 없어요. 아기 겉에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기인 측면이 있어서 이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되기만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끊으라고 하는 것을, 정당성을 다 가질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안 하긴 어렵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놔두다가는 뭐 그냥 완전히 무기력해서 재가 돼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옆에서 그러면 충조평판 하지 말라면, 그래 네가 못 끊는구나, 꾸정물이지만 목이 말라서 목이 갈라져서 죽는 것보다 꾸정물이어도, 사람이 물이 없으면 꾸정물이라도 먹는 거거든요. 꾸정물 안 먹고 목이 타서 죽진 않거든요. 꾸정물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물이구나, 꾸정물이지만 물이구나, 그래서 먹는구나. 너 어리석다, 정말 답답하다, 너 한심하다, 생각이 짧다,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엔 다른 우물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작은 고랑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굳이 안 가도 되게 다른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좋긴 한데 맑은 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꾸정물 먹는 이유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 막 답답하다고 가슴 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떠나기 십상이고, 그러니까 안막을 치고 그냥 커튼 다 내리고, 까만 커튼 내리고, 젊은 사람이 그 안에서 불도 못 켜고 창문도 다 막아놓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사람하고 지내는 방법도 오랫동안 몰랐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 만드는 것까지도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이상적인 맑은 샘까지는 못 만나더라도 그 중간쯤 그냥 우리가 오늘을 좀 샘물이 돼주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러는 것이, 그래도 나한테 한때는 이렇게 사랑해줬어, 어렸을 때는 나를 보고 웃어줬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가족이랑 나랑 끈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안에서 자기가 최소한의 뭔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환상처럼. 만약에 지금 그 청년이 이 앞에 있으면 좀 얘기를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가족을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합리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듣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환상을 많이 말하다 보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화가 돼요. 근데 뭔가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펼칠 수도 없고 막 이게 차단이 되거나 그런 생각을 하려다 치면 뭐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접어버리거나 이러다 보면 뭐가 이렇게 조각 흩어져 있고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 뭔지도 알 수 없는데 끊고 끊지 않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 성냥 속에 음식이든 난로든 무슨 음식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조리를 했을 것 같은지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뭐 했을 것 같은지 상상이어도 좋고 거짓이어도 좋고 쭉 더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엄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것도 이런 점도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끊으라 그랬는데 끊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끊어낼 수 없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요.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못 끊었구나. 엄마에 대해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때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런 위험을 자초한 거구나.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30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도피자 같이 살았는데 학교도 졸업한 것 같고요. 직장도 구했고요. 그리고 또 홀로 독립도 했고요. 그래서 편안하기도 하고요. 자기 손으로 다 꾸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엄마한테 약간 버림을 받은 그 여성이에요. 근데 아이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근데 막 시댁 식구들이 막 얘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막 초음파하러 데려가고 확인시켜주고 막 정신 차려라 막 이러는 거죠.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삶을 꿈꿨는지, 결혼해서 아이는 며칠 낳고 싶었는지, 그 자기가 원하던 삶,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엄마한테 버림을 받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자기가 딸이니까 엄마 닮을까 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이를 낳아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놔야 자기 불안이 누그러지는 거죠. 빨리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자기가 잘 건사를 하고 케어를 해서 나는 엄마랑 달라. 이거를 자기 스스로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펑펑 울면서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컨펌이나 확인이나 뭐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하자는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그걸로 그랬어요. 이 친구한테도 가족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다. 끊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물어봐 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나는 이렇게 샘물 같은 것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게 당신이 옳다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죠. 어떤 마음을 갖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그것이 당신이 옳다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나서 물었거든요. 나를 불안하고 죽고 싶게 하는 가족과 정말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다른 질문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질문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온 저도 조금은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안할 때는 불안해서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좀 나아지니까 지금은 그냥 사건 사고가 없으니까 내가 괜찮은 거지 언제든지 다시 불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고문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고문 직전에 느끼는 불안
이거는 거의 죽음과 같은 불안이라는 거죠. 불안 직전에 지금 괜찮았을 때 느끼는 불안? 이것도 너무 힘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볼 수는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요. 이런 경험이 너무 길었어서 괜찮아도 불안이 또 올까봐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줄이냐면 조금 맑은 물을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상대, 그런 질문, 뭐 어떤 새로운 관계, 나를 완전히 공감해주고 이런 사람까지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했던 이런 시선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각으로 본인을 대하는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많아지다 보면 그런 불안의 강도는 줄 것 같아요. 당장은 불안과 함께 살아가실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시선들 속에서 서서히 줄어갈 것이다. 그래서 알고만 계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